오늘 순례 어르신은 지옥 같은 지하실 환풍구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30년 전 헤어진 진짜 아들 진호를 찾기 위한 노모의 처절한 질주. 하지만 그녀의 뒤를 쫓는 가짜 부부의 칼날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옵니다. 어머니는 과연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수요일 밤 심장을 쥐어짜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45분. 종갓집 뒷마당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습기를 머금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마당 구석구석을 혓바닥으로 핥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환풍구의 좁고 날카로운 시멘트 틈새를 온몸으로 비집고 나온 순례. 어르신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형색이라기보다 흙먼지와 피로 뒤덮인 한 맺힌 홀령에 가까웠습니다. 거친 벽면에 긁힌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무명 저고리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였고 열 손가락의 손톱은 흙벽을 파헤치느라 반쯤 빠진 채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극심한 고통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30년 전 생이별한 아들 진호의 갓난아기 때 얼굴과 평생 나무를 깎으며 상상해온 사내가 된 아들의 모습만이 선명한 이정표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엄마가 이제야 간다. 어르신의 갈라진 목소리는 새벽바람에 닿기도 전에 바스라졌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종갓집 뒷담을 넘어 가파른 산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쪽에서 가짜 아들 상철의 짐승 같은 포효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디 갔어? 이 노인네 멀리 못 갔어. 당장 찾아내서 입을 막아버려. 상철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서슬퍼렇게 날 서 있었습니다. 이어 지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산속으로 번졌습니다. 자기야, 저기 안개 속으로 도망친 거 아니야? 빨리 잡아. 손전등 불빛들이 미친 듯이 숲속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바위 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자 손에 묻은 흙과 피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발밑으로는 축축한 낙엽이 썩어가는 냄새가 올라왔고 머리 위로는 불길한 부엉이 울음소리가 그녀의 위치를 알리는 고자질처럼 들렸습니다. 상철의 발자국 소리가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을 때 어르신은 품속의 목각 인형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은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날부터 그녀의 영혼을 지탱해온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당시 상철의 생모인 이춘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종손인 진호를 없애려 했습니다. 순례 어르신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친 여자가 되어 아들의 존재를 지웠고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양 키우며 30년을 지옥에서 버텼습니다. 매일 밤 마당을 파헤쳤던 그 행위는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아들의 베네저고리를 확인하며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임을 다짐하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상철의 불빛이 멀어지는 틈을 타 산등성이를 타고 내달렸습니다. 가시넝쿨에 종아리가 찢기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가락이 부딪혀 발톱이 뒤집어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초인적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안개 너머로 낡은 버스 정류장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버선발로 자갈길을 달렸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맡겼던 읍내 가구점 거리는
여기서 버스로 1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은 어르신의 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지만 그녀는 허리춤에 숨겨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차비를 내고 진우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우리 진우 배고프지는 않았을까? 어르신의 입가에 아주 잠깐 처연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로 끝에서 안개를 가르며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버스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엔진 소리, 가파르게 길을 훑는 그 광적인 속도. 그것은 분명 가짜 아들 상철의 승용차였습니다. 어르신은 본능적으로 정류장 뒤편 논둑 아래로 몸을 굴렸습니다. 콰직 소리와 함께 집단 사이에 몸을 숨기자마자 검은 승용차가 정류장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상철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 분명 이쪽으로 왔을 텐데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망치게 가만 안 둬. 상철의 손에는 지하실에서 가져온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도끼 어린 눈으로 주변을 훑쳤습니다. 어르신은 논둑 아래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숨을 죽였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멈춘 정막 속에서 상철의 거친 숨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르신은 감았던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희미한 여명이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차가 굉음을 내며 다시 출발하자 어르신은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읍내로 향하는 첫 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버스가 아니라 30년의 한을 풀고 천륜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구원 열차였습니다. 노모의 처절한 질주는 이제 읍내 가구점 거리를 향해 그 기적 같은 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읍내 가구점 거리는 이른 아침의 습한 공기와 나무탄 냄새가 뒤섞인 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례 어르신의 발걸음은 30년 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듯 위태로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읍내 풍경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고 즐비했던 나무 가구점들은 상당수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코끝을 자극하는 특유의 소나무 향과 톱밥 냄새를 이정표 삼아 골목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명히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가구점이라고 했어. 거기에 주인이 우리 진호를 거둬줬다고 했어. 어르신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심장은 그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조차 없는 한 작은 가구 공장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하고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는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장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운 톱밥 가루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가루처럼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홀린 듯 공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묵묵히 통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굵고 마디가 진 팔뚝, 나무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넓은 어깨, 그리고 집중할 때마다 살짝 굽어지는 그 뒷모습. 어르신은 그 자리에 박박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떼어놓았던 그 핏덩이. 아기가 어느덧 세파를 견뎌낸 건장한 사내가 되어
그녀 앞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어르신의 마른 입술 사이로 평생을 아껴온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계 소음에 묻혀 사내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차마 공장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입구의 낡은 문설주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숨을 쉬어왔습니다. 가짜 아들에게 멱살을 잡히면서도 며느리가 주는 수면제 섞인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이 뒷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보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흙먼지 묻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고여있던 톱밥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내 새끼. 정말 내 새끼 진호가 맞구나. 기계 소리가 멈추고 사내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 그는 30년 전 이곳에 맡겨진 뒤 가구점 주인의 손에서 나무 깎는 법을 배우며 자라온 이 거리의 외로운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한복 차림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울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어디서 오신 분인데 일이 다치셨습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진호가 어르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자식의 온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진호의 손을 잡으려다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손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오히려 그 거친 노모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핏줄의 전율이 공장 안의 서늘한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얼굴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내 어미다. 진호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진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오직 가구점 주인이 전해준 너를 살리려던 어머니의 유품이라던 목각, 인형 하나만을 보물처럼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다 낡아 반질반질해진 목각 인형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이 품에 안고 온 인형과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하나뿐인 천륜의 증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이십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30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어르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무 냄새 가득한 가구 공장 안에서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강하게 공장 안을 비추었고 두 사람의 눈물은 톱밥 위에 섞여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채 10분을 가지 못했습니다. 공장 밖에서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쇠파이프를 든 상철과 도끼 어린 표정의 지연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이 노인네, 여기가 내 무덤이다. 상철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지연 역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이 진짜 종손이야? 나무나 깎는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진호는 직감적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넓은 등 뒤로 숨겼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제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바위처럼 우뚝 섰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어머니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평생 나무를 다루며 단련된 진호의 굵은 팔뚝에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30년을 헤맨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가짜 며느리의 살해 음모. 드디어 금요일 밤 3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역대급 복수와 기적 같은 기적이 당신의 마당에서 펼쳐집니다.